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간 16%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 매매 우려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급격한 폭락으로 담보 비율이 유지 기준을 밑도는 계좌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일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부족한 담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장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로 매물이 쏟아지는 만큼 하락장에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면 지수 낙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 하락이 추가 담보 부족을 낳고 다시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신용융자 계좌뿐 아니라 초당이 외상거래인 미수 계좌까지 강제 청산 위험에 노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9일 코스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8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97조 2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거래를 합산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순매도 규모인 9조 원의 약 22배에 달합니다. 특히 28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5조 7,4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합니다. 특히 미수거래와 신용융자 잔액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추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반대 매매 물량까지 겹치면 장 초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추가 증거금 요구와 강제 청산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로 팔려나간 주식은 5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600억 가까운 주식이 강제 청산된 겁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들이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으로 초당이 비투로 분류됩니다. 이틀 내에 이를 갚지 않으면 3거래일 되는 날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장 시작과 동시에 강제 처분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반대매매가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미수금 투자자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고 이는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 종목이나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은 작은 하락에도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초당이 비투를 자제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비중은 일평균 3.68%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5월 2.63%, 6월 3.52%, 이달 3.68%로 3개월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만 낸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채우는 초당이 거래입니다. 결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게 됩니다.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대 매매 규모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증권사의 강제 매도가 쏟아지고 이 매물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 종목이나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미수거래가 집중된 만큼 지수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투 수요가 폭증하면서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두 달 새 3조 5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자산시장의 핵심 축인 4050 세대가 전체 대출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마통대출 잔액은 총 41조 3,4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객이 설정된 한도 안에서 실제로 쓴 금액으로 이 중 40대와 50대의 대출 잔액 합계는 약 27조 원으로 전체의 65.5%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마통 잔액이 15조 7,355억 원으로 전체의 38.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0대가 11조 3,4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불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4050 세대가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늘린 만큼 증시 조정이 본격화하면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6일 기준 29조 5,6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조 5,296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전날 기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신용장고 현황은 10조 5,98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신용장고의 3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대형주에 쏠린 비투가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융자로 버티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매도 압력이 확산되면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시 상승 기대감에 빚까지 끌어온 투자 열기가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용거래융자 잔액과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산한 일평균 비투 규모는 61조 9,084억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일평균 35조 9,418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4조 9,292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한 예탁증권 담보용자는 일평균 25조 9,66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 버틴 매수세가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오히려 매도 폭탄으로 바뀌며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 개인 투자자의 버티기 여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나 환율 급등 같은 충격이 겹칠 경우 비투 물량이 한꺼번에 청산되며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3조 3,3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 기준으로는 2022년 10월 말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은행권은 비투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비대면 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다만 이미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차주들은 주가 하락과 대출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 손실을 만회하려는 추가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금융권에서는 빚투자금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급락장이 발생하면 반대 매매와 개인 투자자들의 연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질수록 금융시장 불안과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신용미수 잔액은 3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N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신용융자의 신용미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문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같은 비투 규모가 시장의 추가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에 나섭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가 더 하락하고 다시 강제 청산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까지 겹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시 급락이 이어질 경우 비투 투자자들의 연쇄 손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4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3조 2,534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704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 6,559억 원으로 전월 대비 576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도 6조 7,999억 원으로 전월 대비 934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카드론과 리볼빙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환대출 증가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고 경기 둔화로 소득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카드 대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은 최근 연칠점 5%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최고금리는 7.1% 수준이었지만 2주 사이 약 0.4%포인트 가까이 오른 겁니다. 1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연 6%를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주담대 8%, 신용대출 7% 금리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연물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오르기도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뛰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8%에 근접하면 수억 원을 빌린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수백만 원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금리까지 동반 상승하면 영끌 비투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하고 연체 증가와 급매물 출회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하면 2022년 11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085억 원 증가했습니다. 5일에는 1,367억 원, 8일은 4,71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증시 조정 국면에서 추가 매수나 손실 방어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마다 빌릴 수 있어 접근성은 높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금리 비중도 커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빚으로 버티던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과 평가 손실, 반대 매매 위험까지 동시에
유치했다는 게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 잔액 증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융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